대구시장 후보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 중진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밖에 들리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대구 선거도 망치고 아주 민주당의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끼리 내분이 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고 이러면 그건 뭐 민주당에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죠. 대구 민심이 예전과 다르다. 대구 민심이 이렇게 간단치 않으니까 선거에 승리하는 공천을 해야 된다. 중진 배제 그것이 왜 나오는지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앞으로 누가 온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까? 현역이냐 중진이냐 이른바 물갈이 공천 관련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를 해도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일단 전국 선거에서 지금 대구에만 후보자가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비판도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텃밭인 대구에서만 서로 대구시장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당에서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아니면 부산 결국 보수 우세 지역에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대구시장 후보와 관련돼서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을 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아예 잠식시키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현역 의원들, 중진들은 꽃길만 걸어왔으니까 이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현역 물갈이를 하는 식의 발언을 공관위원장에 의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을 거라 상상을 못했는데 네. 결국 이정현 위원장의 그런 생각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각과 저는 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과거에 뭔가 정치를 할 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는 또 보기 싫고, 네. 사극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지금 공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 공관위가 지금 시끄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너무 꽃길만 걸어오셨습니다 라면서 중진들을 겨냥했습니다. 그 말은 곧 흔들리지 않겠다, 컷오프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 뜻인데, 만약에 지금 저 중진들, 불만을 쏟아내는 저 중진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무소속으로 만약에 출마해버리면 이거 정말 국민의힘은 난감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네. 우리 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구시장 공천을 대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뭐 경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상황이 아주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혁신, 개혁 공천한 거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끝까지 설득해서 대구시장 후보로 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대구시장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이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가운데 뭐 특정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컷오프 시킨 다음에 네. 과연 우리 당이 하나 돼서 싸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경선 이후에 탈락한 사람들은 내가 경선에서 졌으니까 경선 이긴 사람 도와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우리 당 후보를 돕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중진 의원들은 거기서 20년씩 정치한 분들인데 본인의 세력 있잖아요. 그 본인의 세력이 우리 당의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돕지 않게 됐을 때 정말로 상상하기 싫지만 대구시장마저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떻게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선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진들이 이런 상황이면은 대구도 우리가 노려볼 만해, 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차출설, 네. 글쎄요, 본인도 지금 고심 중이라는 거 보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가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선을 어디에 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본진이라든가 심장, 여기는 최대한 유지하고 최대한 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략의 한 측면인데, 지금
부울경은 고사하고 지금 완전히 심장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의 판단이 굉장히 주요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지금 이번 공천 작업에서 신인이냐 중진이냐 이거는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닙니다. 윤호개인이냐 아니냐,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이런 거를 지금 공관위에서 이를테면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분들께서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헌법화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은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님. 네. 이 사실 오세훈 시장도 선당 후사를 외치면서 공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단수 공천 받은 후보들도 선당 후사를 여러 차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몰린 저 후보들도 그 어느 때보다 선당 후사를 지금 앞세워야 할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우고 좀 한 팀이 돼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쪽과 맞서 싸우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당의 내부 사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대구에서 시장이 되겠다라고 출마하신 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마저도 어쨌든 아마 한 분 한 분은 모두 본인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저런 메시지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것이 대구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마음을 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김부겸 차출설 이것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들끼리도 조금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9명이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부가 정리된 상태에서 저는 경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집중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들 간의 어떠한 교류라든지 이렇게 서로 뭐 지지를 한다라거나 단일화한다거나 이런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큰 목소리만 내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선당 후사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도 공천을 두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겠다라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뜻이 나오자 우리 곽규택 공천관리위원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곽 의원도 부산 의원이시지만 동료 부산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어제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들어보시죠. 무엇이 부산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정한 공천이 되는지 이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의원들 17명이 모두 부산 시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에게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한 재논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대표께서도 이번 부산시장 승리를 위해서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와 부산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역 부산시장을 컷오프하겠다라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에 공관위원도 반발하고 부산 의원들도 반발을 한 겁니다. 결국 경선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돌직구 출신의 또 주진우 의원이 부산 선거 뛰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경선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만 박형준 컷오프 입장을 강하게 초반에 밝혔던 거예요. 결국 장동혁 대표의 면담, 공관위원들의 항의, 경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부산 컷오프를 지켜보면서 공관위원인 곽규택 의원의 애가 또 탔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역 시장을 컷오프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당사자들도 다 경선을 원하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역 그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이 사실 크죠. 경선을 거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너무 현역 단체장한테 유리한 구도가 아니냐 하는 말이 늘 당에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것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전체적인 기조인데 부산은 조금 특이해요. 부산은 박형준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사실 양자 구도가 너무 초반에 지금 굳어져 가지고 부산의 이 경선의 선거 전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관심, 호응, 열기 이런 것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아주 신인으로서 이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에 뛰어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본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이게 한 명 컷오프 시키고 한 명 단수 공천하는 것은 오히려 부산 선거에 안 맞다, 불리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부산 시민들의 뜻이죠. 그런 것들을 지역적인 좀 그런 특색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수용을 했고 예, 이렇게 이제 경선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죠. 반면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도 본인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곽규택 공관위원이 의자를 박차길 잘했네요. 결과적으로. 김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도 또 도직구에 2년 넘게 출연했던 도직구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 네. 부산시장 1강 후보인데 경선하게 해달라. 네. 또 어제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미 뭐 이재성 후보가 신청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당의 원칙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선을 거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 자신감이 있는 거군요. 뭐 그런 것도 일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경선 과정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그 당원들이 또 결집하고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좀 보면서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는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정권을 쥐고 이렇게 휘두르는 건 제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당 공관위원장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거의 공관위원장은 그냥 그 공천 심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룰대로 하는 거, 요거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략 단위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뭐 전략까지 다 짜고 본인이 그냥 공천을 다 좌지우지하듯이 거의 공천에 칼날을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공천을 단수 공천을 준 사람들이라든지 컷오프 시키는 그 기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 윤호개인 세력들 중심으로 다 단수 공천 주고 다 문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준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컷오프 당했다가 명태균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가지고 다시 공천 받았다.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공천해 갖고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 지금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훨씬 더 자중질환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곽규택 의원님처럼 이렇게 공관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하면서 바로잡아 가정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산에는 이 도직구 출신들이 많이 뛰고 있군요. 저희는 공정하게 선거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대구로 가보죠.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선거도 망치고 아주 민주당에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중진에게 컷오프 한다면 중진들 다 국회의원 그만두게 해야죠. 컷오프 당할 정도로 당에 쓸모가 없다면 그 사람들 왜 당에 둬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우리끼리 내분이 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고 이러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정현 위원장께서는 뭐 심장이 멈췄을 때 전기 충격기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전압이 너무 높으면 전기 충격을 가해서 감전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총선 때보다 민심이 차가운 건 틀림없습니다.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여러 말씀은 계셨지만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이 특히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대구시장 공천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 호주머니 속에 있었냐.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한 비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있습니다. 대구시장 특정인의 낙점이나 유튜버의 짬점이로 갈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판했습니다. 당대표의 책무, 정권 위임이란 말로 혼란을 키우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전범 재판을 거론하면서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악의 평범성이다. 사실은 이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빌려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대구도 심상치 않아요. 주호영 의장, 부의장 발언 중에는 당 지도부가 한동안 안 주려고 저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채널A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거는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누구를 못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대 당을 압도해가지고 승리해서 예. 그 권력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거고 그것이 정당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아예 지려고 작정하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그 글 올린 거 나왔었잖아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자해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정현 위원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자해하고 있고 그 자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 충격기 들고 막 자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 부산도 자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대구도 자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충청북도도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이 누구한테 유감이 생겼냐면 주호영 의원님한테 유감이 생겼어요. 주호영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 페이스북에 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제가 생각이 나냐면 나치가 처음에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그 나치가 처음부터 그 독일의 민주주의 인사들을 잡아가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나치가 잡아간 사람들은 유태인들 잡아갔습니다. 유태인들 잡아가가지고 개토에 다 몰아놓고 재산 뺏고 사람 죽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정당을 잘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까? 가만히 있다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중진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대구시장 하고 싶은데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저런 글을 올리고 저런 식으로 반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그러한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때 당 지도부에게 쓴소리를 또 한 바도 있습니다.